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조용히 집 앞 의자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지지요. 그때였습니다. 장인어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더니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깔끔하게 차려입고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나는 늘 이 사위가 어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딸에게도 잘하는 듯 보였지만 사람이라는 게 오래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다. 그런 기분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왜 그러나? 고기 좀 사드리려고요. 좋은데 알아놨습니다. 고기를 사준다니 고맙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이 사위는 평소에 그렇게 살갑게 굴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고기를 사준다는 거지? 사위는 운전만 묵묵히 할 뿐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만 흐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정육점이었습니다. 간판도 오래됐고 겉보기엔 평범한 곳이었지요. 여기입니다. 사위가 먼저 들어갔고 나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육점 안에는 고기 냄새와 함께 익숙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기를 썰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를 보자마자 그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쥔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저러지? 사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좋은 걸로 좀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고기를 썰던 칼을 내려놓고 우리 쪽을 보더니 이상하게도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산 먼저 할게요. 나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기도 아직 안 골랐는데 무슨 계산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사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오세요, 손님. 그 말은 사위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사위를 힐끗 봤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고기 사는 게 아니다. 사장을 따라 정육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듣게 된 말은 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손님, 이분이랑 같이 오신 거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사장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이분 여기 자주 옵니다.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주 온다고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육점 사장은
한 번 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더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상 다른 여자랑 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번도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은 즉 계속 같은 여자와 여기에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멀쩡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손님, 저도 처음엔 아무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사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하필 오늘입니까?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여자분이랑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올 수도 있다는 겁니까?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거의 맞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상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유난히 외출이 잦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요. 그렇게 말했지만 어느 날은 주말에도 나간 적이 있었고 늦은 밤까지 연락이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딸은 그럴 때마다 그를 믿었습니다. 아빠, 요즘 일이 너무 힘들대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렵게 물었습니다.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절다. 그 말은 곧 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로 보였습니까? 사장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내 딸은 그 사람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다른 여자와 부부처럼 행동하고 있다니 혹시 이름은 압니까?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물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대신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급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정한 듯 말했습니다. 항상 현금으로 계산합니다. 현금이요? 네. 그리고 영수증도 안 받아갑니다. 그 말은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 밖에 있는 저 사람은 사장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처음 오는 척하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위가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진열된 고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태연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손님, 사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끝이 아니라니요? 사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분,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육점 문 쪽에서 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 소리가 내 인생을 갈라놓는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젊었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말했던 그대로 내 딸보다도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자연스럽게 묶은 머리, 그리고 아무 일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 그 여자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곧바로 누군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따라 천천히 눈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숨기고 싶다는 기색. 나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그 말은 이미 모든 걸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연락 안 돼서. 그 짧은 대화, 그것만으로도 둘의 관계는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정육점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내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위와 그 여자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사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장인어른, 그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수십 마디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여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분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장인이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인,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설명해라.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정육점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위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그건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죄송?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죄송하겠지. 그리고 천천히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 딸은 집에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일,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사위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자.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육점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밥을 차려주며 사위를 기다리던 모습. 아빠, 우리 남편 진짜 착해요. 그 말을 하던 밝은 표정,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순간 칼처럼 가슴을 베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차가 멈췄습니다. 집 앞이었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제가 설명을. 나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입 닫아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왔어? 딸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부엌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고기 사오셨어요? 오늘 제가 맛있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의 시선이 사위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느낀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딸은 잠시 나를 보더니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도 앉아라. 사위는 천천히 걸어와 딸 옆이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그 거리감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집안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육점에 갔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기 사러 간다 했잖아.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 자주 본다는 사람을 만났다. 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이 사람 거기 자주 간다더라. 딸은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더라. 그 순간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나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랑 간다더라.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아니야. 딸이 바로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말해봐. 딸이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아니라고 해. 그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위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순간 그만해.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 아니라고 하라고. 눈물이 한순간에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사실이야. 그 한마디, 그 짧은 말이 이 집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딸의 몸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 그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도 봤다. 그 말에 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봤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남편이랑 둘이 같이 있는 걸 봤다.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 집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멈췄지만 표정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울지도 못한다더니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야? 한참 뒤 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미 힘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물었어. 조금 더 커진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의 숨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위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딸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하. 웃고 있었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그 질문은 사위를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뭐였냐고.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식아.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사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가 겨우 내렸습니다. 때린다고 해서 돌아올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결심을 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여자 한 명 아니지? 그 말에 사위의 몸이 흠칫 떨렸습니다. 나는 그 반응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설마.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말해. 이번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침착함이었습니다. 여러 번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딸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몇 명이야? 사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계 자식? 그때 딸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빠 그만해.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완전히 식어버린 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그 말은 포기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결정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짐 싸, 짧고 단호한 말.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당장. 그 말에 사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말 있어. 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있냐? 사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상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 딸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야.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위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야. 돈?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외도가 아닌 전혀 다른 문제로 바꿔놓았습니다. 빚이 있어.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빚이. 딸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얼마야? 사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 못해. 그 말은 상상 이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위험한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빚이 있어. 그 말이 떨어진 뒤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잖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는 더 짙어졌습니다. 사위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말해라. 한 글자씩 힘을 줘서 말했습니다. 그제야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3억입니다. 그 순간 딸의 숨이 툭 끊긴 것처럼 멈췄습니다. 3억?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무게였습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빚이 3억이나 되냐? 사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투자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무슨 투자냐? 지인이 좋은 기회라고 해서. 그 말은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사기당했냐?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5천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금방 불려준다고 해서. 그래서 또 넣고 또 넣고. 그렇게 정신 차려보니 3억이었습니다. 딸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숨겼다고?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만난 거냐? 사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수치심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개받았습니다. 누구한테? 그쪽 사람들한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라고? 사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방법을 알려주더군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 사위는 입을 다물었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여자들을 만나라고. 그 순간 뭐라고?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사위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결해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딸의 말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대신 말했습니다. 빚 갚으려고 한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속여 이 집에서 살면서 이 가족을 이용해서 내 목소리는 더 이상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또 뭐가 있냐? 사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집 주소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누가,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 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을 왜?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설마,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못 갚으면 여기까지 옵니다. 그 순간 이건 더 이상 가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 속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 있는 거 아는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딸의 손이 내 팔을 꽉 잡았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거기 사람 있는 거 아는데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단순한 방문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딸의 손이 내 팔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문 열어. 이번엔 조금 더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좋게 말할 때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 하지만 그 말은 충분히 들렸습니다.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쾅. 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딸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안 돼. 딸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가볍게 떼어냈습니다. 내가 나가겠다. 안 돼. 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가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서니 밖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 샌다.
남자의 목소리. 하나. 나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셋. 찰칵.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셨네. 그 말투,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사위분 계시죠? 그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왜 왔나? 그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돈 받으러 왔죠. 단순하고도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거든요. 나는 뒤를 힐끗 봤습니다. 사위가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몸을 떨면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남자는 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 그리고 이어진 말. 이건 시간 문제 아닙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많이 기다렸어요. 남자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이제는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 남자의 시선이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봤습니다. 딸이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남자가 잠시 나를 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건 사위분이 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선택이 우리 손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남자가 한 발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그 남자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이었습니다.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남았나? 남자가 사위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지금 기준으로 3억 5천. 딸의 숨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3억 5천. 그 숫자는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갚겠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아빠,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말이야? 사위도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남자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조건이요? 나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집, 이 가족, 다시는 건드리지 마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 쉽지 않은데요.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방법 있나?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빠 안 돼. 그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해?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방법은 있다. 그 말은 이미 결정을 끝냈다는 의미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나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들어 한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못 갚으면 그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왜 그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못 갚아.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내 평생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아끼고 아껴 모은 돈, 딸 결혼시키고도 남겨둔 마지막 돈, 노후를 위해 남겨둔 삶의 전부. 나는 그 통장을 들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걸 쓰게 될 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 뒤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 눈물은 내가 막는다. 나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노후를 준비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히 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억 5천, 내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모자란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딸은 밤새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거실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말에 나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전부 찾으려고요. 직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액 인출이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사용 목적이? 나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급합니다. 잠시 후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금액이 크셔서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을 꺼내듯 돈을 꺼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걸로 끝나야 한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이상하게 흐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나는 한참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사위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 잠시 침묵. 그리고 더 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가 더 있어? 사위의 다음 말은 내가 들고 있던 돈의 의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람들, 돈만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 저 같은 사람들, 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빚진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돈만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사위의 말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속 이용당합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뭐라고? 돈을 갚아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돈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걸 이제 말하냐? 나는 처음으로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위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말하면 더 위험해질까봐.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도 위험해.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까지 들으셨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냐?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돈 준비하신 거 압니다. 나는 손에 쥔 봉투를 더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빚이 아니라 이미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저녁 남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장소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 오세요. 그 말이 끝나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3억 5천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끝을 내야 한다. 오늘 저녁 혼자 오세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차를 몰아 지정된 장소 근처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이상하게도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약속된 장소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 차를 세우고 한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 3억 5천, 내 인생이 담긴 돈. 이걸로 끝나야 한다. 나는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걸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공간, 희미한 전등 하나가 천장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집 앞에 왔던 그 두 남자,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다른 몇 명. 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셨네요,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돈 가져오셨습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남자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역시 빠르시네요. 나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약속했잖아.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버지랑 한 약속이 아니라 사위분이랑 한 약속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그럼 왜 부른 거냐?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확인하려고요. 뭘,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를 밀어냈습니다. 으윽!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곳에는 사위가 있었습니다. 손이 묶인 채 바닥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 나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가 바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세요, 아버지.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나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짓이냐?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사위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슨 선택?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돈을 내고 이 사람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이 사람을 여기 두고 가시든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손에 들린 돈, 내 눈앞에 쓰러진 사위,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딸.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선택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위가 바닥에 무너져 있는 모습이 눈앞에서 떨렸습니다. 손에 쥔 봉투, 내 평생 모은 돈,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가 부딪혔습니다. 돈을 지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돈으로라도 가족을 지킬 것인가.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가겠다. 남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역시 아버지.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존중과 조금의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이제 끝입니다. 사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과 감사로 번졌습니다. 장인어른,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라. 사위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와 함께 천천히 창고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가족을 위협하게 하지 않겠다. 사위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책임지는 건 내 몫이다. 차 안에서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고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과 경계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려라. 다 끝났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무사해요?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사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딸이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나는 그녀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사위도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누군가는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가족을 이 세상 끝까지 지키겠다. 그리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사위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만들지 않았고 딸과 함께 가족을 지키는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는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감했습니다.